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7월 4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 시장 얘기를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지난주도 3,300 안착할까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었는데 안착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죠. 실패를 했고 이번 주 안착 가능성이 좀 있을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지난주 시장 정리해봐야 되겠죠. 왜? 이번 주 그 뒤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자,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지난주 1%대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목, 금 상승세가 나쁘지 않았었죠. 특히 그리고 나스닥이나 S&P 500은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뭐 지난주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신고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고가가 나왔고요. 아마 이번 주도 나스닥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괜찮습니다. 추가적으로 신고가 나올 가능성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코스닥 신고가가 나왔는데요. 코스피는 조정을 보였었고 코스닥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뜯어보면 올 상반기가 거의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런 경향이 좀 강했는데 내용적으로 좀 별로 좋지 않은 우리 시장 전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 왜 얘는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보면 뭐 펄어비스나 카카오게임즈나 이런 일부 시총 상위주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시젠이라든지 이런 시총 상위 진단주들 일부 제약바이오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큰 폭의 이제 막 급등이 나왔잖아요. 뭐 10% 20%대의 상승이 나오니까 지수 왜곡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난 상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상승 오히려 지수가 0.7%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2배 가까이 많은 막 이런 시장들이 나오고 있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은 시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아마 지수는 좋았는데 이 관련주를 갖고 계셨던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재미는 별로 없는 그런 시장이었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경제 지표들이 대체적으로 좀 호조를 보인 가운데 일부 조금 좋지 않은 부분들도 좀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예를 들면 이 고용 보고서에서 고용 데이터가 특히 이제 비농업 부분의 고용이 너무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는 거 안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업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는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거 좋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요일 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상치보다 훨씬 더 적게 나왔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날 비농업 고용 부분에서의 수치도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수가 왜 올라갔을까? 네가 틀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일부는 틀렸겠죠. 근데 일부는 또 틀리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예를 들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보다 확실히 적었어요. 근데 2주 연속 지속적으로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 수는 늘어났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2주 이상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 수가 대략 지금 현재 340만에서 350만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테이퍼링을 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간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시장의 지표들도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건데 상당수 많은 지표들이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연준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 부분이 고용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고용에서 놓고 보면 2주 이상,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실업수당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사람들 수가 340만이라는 겁니다. 근데 팬데믹 이전에는 얼마였느냐? 대략 170만 왔다 갔다 했어요. 이거 아직 멀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 주 늘어났어요. 이게 또 지난주보다. 컨센보다 당연히 더 늘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반응을 할 때 지금 최근에 시장을 눌렀던 핵심 키워드는 테이퍼링이잖아요. 그러면 이번 달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이번 달 FOMC가 27일, 28일이 있는데 이때 FOMC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지경인데 테이퍼링 할 수 있을까? 이 얘기가 나온 거죠. 반대로 비농업 고용 부분에서의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근데 실업률은 예상치보다 더 안 좋아졌어요. 전월보다도 안 좋아졌고. 그러니까 실업률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3%대였잖아요. 이 팬데믹 이전이. 지금 뭐 5%대 후반인데 이거 지금 당장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했던 그 부분, 또 그리고 비농업 부분에 고용 서프라이즈가 있었던 부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안에 내용적으로 또 봐야 될 부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이 이제 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다. 특히 방학 때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고등학생들, 알바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대략 이 고등학교, 대학교의 방학 시작일이 5월 말에서, 그러니까 5월 말일, 그러니까 6월이라고 보면 되고요. 6월부터 시작을 해서 8월 한 중하순까지입니다. 올해도 그렇고요. 지난 4월, 5월 고용 부분에서의 쇼크가 2달 연속이 있었어요. 근데 6월 들어서 갑자기 서프라이즈로 개선됐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거 이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의 알바가 늘어서 나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 부분도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 현금 보너스, 이 현금 보너스가 계속해서 지급이 됨에 따라서 일부 주에서 일을 하면 1.2달러를 받는데 일을 안 하면 1.5달러를 받아요. 실업수당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언 놈이 일을 하겠냐라는 거죠. 모럴 해저드가 좀 있었어요. 도덕적 해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세도 일부 공화당 중심 주에서 현금 보너스를 중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일부 작용을 했을 것 같고, 근데 그 부분만이라고 보기에는 4월, 5월 너무 안 좋았다가 너무 많이 개선세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인을 더 해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개선세가 나온 부분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걸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죠. 계속 제가 지금까지 매일 거의 말씀드리고 있었던 그 부분에서 이번 달 테이퍼링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빠르면 지금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건 빠르면 8월 말 8월에 있는 잭슨홀 아니면 9월 FOMC인데 저는 일단은 9월 FOMC에서 계획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인다. 뭐 금년 말이 될지 12월이 될지 아니면 내년 1분기부터 하게 될지 그 내용들을 그 계획을 발표하는 정도, 그게 9월 FOMC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제 그 부분도 지표가 계속해서 개선됐다라는 전제 하에 특히 고용과 관련된 부분 이렇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델타 플러스의 확산. 국내나 글로벌 모두 확산세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나라 지금 7월 1일부터 거리두기 완화가 일단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진행이 됐고, 수도권 지역은 일주일 딜레이가 됐으니까 다음 주 중에 또 만약에 계획대로라면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변수가 있는 거죠. 델타 플러스 지금 델타 변이가 너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최고치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 글로벌적으로 놓고 따지면 미국도 중서부 지역이나 남부 지역, 특히 이제 공화당 중심 지역들이죠. 이제 강성 공화당 중심 지역들이죠. 그리고 이거에다가 이제 이 백신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이쪽 지역 쪽에서 접종률이 낮아요. 미국도. 근데 지금 델타 변이가 나오는 쪽이 그쪽이 많아요. 이제 접종률이 얼마나 올라가느냐의 부분에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 얘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영국도 지금 경제 봉쇄를 연기했죠. 호주 4개 지역 봉쇄 시작됐죠. 동남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지금 상황 안 좋죠. 이제 이런 쪽에서 놓고 따지면 이 델타 변이 플러스의 이 확산세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계속 우리가 추이를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너무 확산되면 분명히 경제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어요. 또 공급망 훼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지난 4월, 5월 공급망 훼손 때문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지수 전체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 눌림이 있었잖아요. 계속 이제 그런 상황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지난주 굉장히 굵직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인프라 부양책의 합의입니다.
이거 처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2.3조 얘기했다. 그 뒤에 1.7조로 떨어졌다가 그 뒤에 1.2조까지 얘기했는데 공화당에서 5천억 달러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갭 차이가 너무 컸는데 초당파 의원들이 중간에 9,700억 달러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초당파 의원들과 바이든 대통령 백악관이 또 한 번 트라이를 봐가지고 1.2조로 합의를 봤대요. 지금 현재 이 인프라 부양안이 민주당에서 밀어붙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상원의 구조가 50대 50이잖아요. 50대 50인데 캐스팅 포트를 이 해리슨 부통령이 쥐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50대 50이 나오면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상원 의원 중에 조 맨친 의원이 있잖아요. 계속 반대하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요즘에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거 계속해서 반대적인 기류, 그러니까 계속해서 증세를 하면서 세금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지금 반대 부분이 계속 명확히 하고 있잖아요. 조 맨친 의원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반대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지금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요 초당파 의원들의 얘기에 대해서 합의안에 대해서 조men치 의원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찬성 가능성을 높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1.2조로 늘어났다 하더라도 초당파 의원들이 합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men친 의원도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의회 통과, 이번 달 내에 의회 통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달 보면 일단 하원에서 펠로시 의장이 상원 통과시키면 하원은 통과시킬게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원은 뭐 여유가 있으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상원 통과 가능성이 만약에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하원도 통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달 내에 통과 가능성이 좀 있겠다. 조men친 의원이 지금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 측면으로 본다면 요거 통과된다면 또 일단 어느 정도 시장에 큰 모멘텀으로 한 번은 작용을 하겠죠. 일정 정도 선반영적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자, 그 다음 OECD 국가에서 이번 주에 이 OECD 국가가 아니라 OECD에서 이번 주에 130개 국가들이 글로벌 법인세 15%에 합의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이제 이 부분에서 대체적으로 대형 기술주들이 좀 한 차례 이 충격을 좀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요번 달 7월 달에 G20 정상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아마 지금 또 한번 합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요거 합의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대형 기술주들은 약간의 좀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처음보다는 덜할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관련해 가지고 독과점 금지법 관련해서 민주당 정부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부의 그 페이스북을 고소를 했잖아요. 고소를 했는데 지난주에 연방 법원에서 이거 기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비롯해 가지고 대형 기술주들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나스닥 좋은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 부분 아마 정부에서 또다시 수정해 가지고 또 고소를 할 겁니다. 할 건데 일단은 이 대형 기술주들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법인세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일단 대상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가 될지 안 될지 아직은 좀 불분명한 상태인데 일단 대형주들의 영향은 조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나 당장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은 게요. 기존에 이게 계획대로 간다면 아무 노이즈 없이 각 국가들별로 다 통과가 돼가지고 계획대로 간다면 2023년입니다. 아직 얘기가 좀 남은 거죠. 근데 이게 각 국가들별로 세부적으로 조율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반대하는 국가들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가야 2023년이다. 그렇다면 이거보다 더 밀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한 번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뒤로 이 얘기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시장의 영향이 조금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요게 이제 지난주까지의 얘기였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자, 요번 주 얘기 한번 보도록 하죠. 요번 주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은 실적 시즌 돌입합니다.
삼성전자 7일 날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기존의 컨센이 이제 10.5조에서 10.8조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11조 아니야 11.5조까지 갈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실적이 2분기에 좋아. 근데 주가가 떨어져.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왜 그럴까? 실적이 좋은데. 미리 선반영 됐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그거죠. 2분기가 피크래. 피크 아웃 때인데 3분기부터는 실적 떨어진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분기 실적은 끝난 거고 이미 선반영했고 지금은 3분기잖아요. 그럼 3분기부터는 안 좋다는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그러면 3분기에 실적이 안 좋을까? 이제 이걸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2분기는 좋을 것 같은데 3분기는 그러면 계속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2분기 때도 1분기도 그랬고요. 이번 2분기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게 휴대폰은 지금 계속 안 좋아요. 점유율 떨어지고 있고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이 좋았던 이유 그리고 2분기도 실적이 좋을 거로 예상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잖아요. D램, 낸드 이제 반도체 쪽인데 이거 지금 3분기도 또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업 개선세를 어느 정도 깔고 가는 겁니다. 3분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고려하면 삼성전자 실적 3분기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최근에 좋지 않았던 부분이 지금 최근에 조금 올라왔잖아요. 약간 올라왔다 금요일에 좀 밀렸는데 그 올라왔던 부분이 2분기 실적 그리고 3분기도 괜찮아? 그러면 한 번 정도 제가 지난주에 삼성전자 얘기를 오랜만에 한번 드렸어요. 오랜만에 한번 드렸는데 그 흐름대로 아마 갈 가능성을 일단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 이 부분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조금은 지금 이번 주에 보시다시피 어떤 그 이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문구 하나하나 봐야 돼요. 연준 의원들 이번 주 들어와가지고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테이퍼링 시기 빨리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의원들이 늘어났잖아요. 도대체 무슨 얘기가 오갔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는 부분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뭐 큰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문구 중에 특별한 문구가 있는지 그 부분에서 있다면 이제 뭐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영향은 없겠지만 확인을 하고 체크는 해야 될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그나마 봐야 될 지표는 ISM 서비스 지수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완화 우리나라 진행될지 이번 주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 델타 플러스의 유행 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파우치 소장 미국 쪽에서 얘기 나온 거 보면 8월 정도 선에서 피크를 칠 것 같아. 그러면 지금 7월인데 아직 계속해서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부분 확인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컨택트냐 언택트냐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 부분,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이 얼마나 완화될 수 있느냐인데 제가 무방해상 금요일날 그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 외국인들의 이 수급 방향이 그렇게 썩 지금 좋지가 않은 부분들이 조금씩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 문제로 보이진 않는데 이번 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조금 깔끔하지는 못한 부분들이 지금 좀 있어요. 이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지 이번 달에 옵션 만기일에 문제가 조금 한번 이 덜컹거림이 한번 있을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난달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그 무사하게 지나가고 그 다음날 좀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요번 달 옵션 만기일은 변동성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인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기분 나쁘다. 외국인들 지금 우리나라 시장 요즘에 뭐 외국인들이 쥐고 흔들고 있으니까 특히나 더 공매도 활성화 이후에 더 쥐고 흔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 주 시장 레인지는 3240에서 3370포인트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일단 미국 시장에 대한 반응 할 거고요. 전강 나오게 될 거고 후강 될 수 있느냐 아니면 후반부 들어서 조금 밀릴 수 있느냐는 지표라든지 아까 의사록 그 부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20에서 1050포인트. 일단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체크 포인트는 찍었어요. 찍었는데 요번 주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키워드는 실적, 만기일, FOMC 의사록, 델타 변이 요 정도 볼 수 있겠고 지난주보다는 뭐 그렇게 키워드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요거 이제 긍정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볼 수 있겠고요.
관심 섹터는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요런 섹터들, 그리고 이제 실적주를 일단 실적주가 제일 중요하겠죠. 개별 실적주들. 이제 그쪽으로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남은 휴일 잘 마무리하시고, 잘 보내시고, 마무리하시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